경윤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창원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그랑프리 관계로 창원 경주가 교차 경주 4경주만 실시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 경주도 그랬고 토요 경주도 그랬고 상당히 좀 이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쪽 라인의 완승이 아니라 교차가 되다 보니까 배당이 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래도 어느 한쪽 라인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경주 운영과 맞대결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창원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스쿱 1경주입니다. 김범준이 금요 경주 때는 힘으로 버텨냈습니다만 전일은 버텨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패승도 김범준하고 정혜권만 비파업이고 나머지 5명이 파업이기 때문에 김범준 승부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의 차처럼 1호 경주처럼 김범준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비파업 선수죠. 정혜권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승부가 길어진다면 정혜권에게 역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인찬은 끌어내서 김범준의 후미를 공략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범준과 박인찬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준이 초반부터 박인찬을 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혜권과의 협공 가능성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범준이 힘을 썼을 때 버텨내지 못했을 경우 정혜권이 크게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우스컵 2경주입니다. 금요 경주 때는 선전팔전 나갔었던 황정현, 전일은 차가 나오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요일은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최원호의 선행 활용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반적으로 최원호 몸 상태 나쁘어 보이진 않았었다는 점에서 힘을 쓰고 환경이 몰고 가면서 지켜준다면 최원호, 넘어서면 김지식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3경주입니다. 금요 경주 때는 내선에서 질러가 막혔었고 전일은 좀 무리하게 힘쓰다가 고전했었던 우성씨, 금요일만큼은 비파업선들이 많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성식 입장에서는 금일만큼은 남영찬 좀 활약해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공태욱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영찬도 그렇고 우성식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실속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태욱이 후미권에서 제대로 된 저스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오히려 공태욱 머리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결승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1번, 2번, 3번, 5번은 파업, 4번, 6번, 7번은 비파업인데 경제 중심으로 나설 선수가 장우준하고 류근철입니다. 누가 먼저 주도권을 잡아 나가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순간 시속은 류근철이 앞서 나가기 때문에 류근철이 힘을 쓰고 최병일이 몰고 가고 최병일의 뒷자리를 김철민이 막해 나간다면야 비파업 완승으로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이 장우준이 먼저 내선 잡아버린다면 류근철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최병길, 김철민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죠. 장우준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2번이나 3번의 직선 취입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에서 파업, 비파업 맞대결로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1경주입니다. 김범준 주드래곤발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범준의 연대가 정혜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명은 파업 선수라는 점에서 이번 편서 2대5로 싸우는 편성이기 때문에 김범준 주드래곤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정혜권 달고 쏜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 경주 때는 시속감이 좋았습니다만 전일은 시속감이 좀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때렸을 때 성공했을 가능성, 때려서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범준이 타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박인찬 달아줄 이유 없죠. 김기현 달아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혜권은 후미다 두고 힘을 쓰는 견준형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범준이 힘을 쓰고 정혜권이 막혀 나가는 작전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범준이 시속이 승부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전에서 잡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이번 편성은 면적우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인찬이 일단 2번을 타겟으로 끌어내서 뒤를 공략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정혜권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내선 확보할 수 있는 박인찬이 유리합니다.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준이 굳이 박인찬을 달고 때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범준도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로 파업 선수들에게 견제 많이 당했기 때문에 챙겨준다면 아무래도 정혜권이 홈미권 막해 나가면서 도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1번과 5번 동반 입상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1번, 2번 차선으로 1번, 2번을 차선으로 가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그래서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경주 분위기가 다 짧은 선수들이고 김범준이 주도력을 발휘 나갈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김범준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직전의 차도 1호 경주 때 힘을 써서 머리까지 쳤었던 김범준이기 때문에 김범준의 박인찬이라든지 김범준의 정혜권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준의 승부거래가 길어진다면 금요경주처럼 정혜권이 인정사정 가리지 않고 직선에서 차를 크게 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혜권이 직선에서 취입 노려보다가 하다가 대열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서지 못했습니다만, 그들은 김범준을 상대로 또다시 정혜권이 직선에서 본인 살겠다고 직선 취입 크게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정혜권의 뒤를 막해 나갈 수 있는 선수 박인찬이죠. 5번하고 2번입니다. 얼마만큼 배당판이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번과 2번에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현재도 발주대 2점 살려나간다면 충분히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5번과 3번 정도는 정혜권 머리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경주처럼만 김범준 활약이 나간다면 직선에서 인정사정 없이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5번하고 2번, 5번하고 3번 함께 공략해 나가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과 5번인 것 같습니다. 비파업이죠. 한데 직선에서 정혜권이 차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승부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호가 먼저고 1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승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비파업 선수들은 1번하고 3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청평팀 선수들이죠. 나머지 5명은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함동주하고 이상현이 경주를 펼쳐나가긴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함동주도 자력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고 또 정교한 마크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인 황정현, 김지식, 이재일, 여동환, 여기에 차은호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경주 때는 황정현이 직선에서 몸싸움까지 펼쳐나가면서 차가 나왔어요. 하지만 전에는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차가 나오지 못했었던 황정현, 금요일만큼은 아무래도 5대2로 싸우기 때문에 편성도 좋기 때문에 황정현이 인정받을 가능성 높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낙차 후 거의 뭐 2달여 만에 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정현의 정확한 몸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한데 금요경주 때는 몸싸움까지 펼쳐나가면서 차가 나왔었죠. 저는 기대해 봤었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었던 황정현, 금요일만큼은 순서 순리대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원호가 힘을 쓰고 황정현이 막혀 나가고, 황정현의 뒷자리를 김지식, 김지식의 뒷자리를 이재일이 물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동안은 2번 앞으로 자리 잡거나 5번의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최원호가 컨디션이나 몸 상태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가고, 황정현이 몰고 가면서 직선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원호 버텨내기보다는 김지식이 7번의 뒷자리를 밀착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잦은 낙차로 인해서 몸 상태가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지식이에요. 하지만 마크 됐을 때는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전략적인 협공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대 출신이고 또 한 살 더 출신들이기 때문에 황정현이 최원호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지식이 황정현의 뒤를 좀 막혀 나가면서 따라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7번과 6번이 안정감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것 같고, 2번이 땡겨줘서 버텨낸다면요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76하고 7이 두 차권입니다. 7번과 6번 쪽에
7번과 6번 쪽에 7번과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7번 2번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솔직히 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전일 경주 내용 봐서는 황정현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이 힘을 쓰죠. 최원호가 몰고 갑니다. 황정현, 김지식 순으로 자리 잡았을 때 여동안의 선행을 최원호가 제대로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황정현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간만에 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최원호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정도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뭐 파업 선수들이고 황정현이 유리하게 짜여졌기 때문에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죠. 7번과 2번 때리고 치면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3경주입니다. 우성식을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됩니다. 직전 회차 광명 경주 출전을 했다가 나름 선전팔자 나갔었는데 2등 경주 때 때렸다가 좀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요 경주 때도 내선에서 진로가 막혔죠. 저는 좀 때렸습니다. 고전했었던 우성식, 남용찬 다시 만났는데 금요일만큼은 아무래도 남용찬이 우성식 앞에서 힘을 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은 우성식이 상당히 잘 받았어요. 4번하고 5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명의 선수가 비파업 선수이기 때문에 우성식 작전력상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남용찬 달고 때렸습니다만 금일은 남용찬을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타임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뒤는 공태욱이 막혀 나가고 허동욱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희성이 이들을 공략해 나갈 가능성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남용찬도 직전의 차는 직전의 차 1호 경주 때 때려서 버텨냈습니다. 시도감만 좋다면 우성식이 남용찬을 지켜주면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84년생인데 우성식이 2월생입니다. 학교를 일찍 들어갔어요. 남용찬에게 1년 선배가 됐습니다. 선수와 비선수 출신들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두 선수 동년배죠.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인 것 같습니다. 금일만큼은 남용찬 활약에 나가면서 우성식이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 2번 동반 입상 쪽을 주력 승부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공태욱도 1호 경주 때 승부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과 7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3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우성식과 남용찬 둘 다 때렸는데 시속 자체가 안 나요. 오히려 공태욱이 연이틀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제대로 된 젖히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공태욱 머리가 나올 수 있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공태욱이 가게 된다면 정희성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성식이 때렸는데 공태욱이 넘어섭니다. 남용찬이 쫓아가요. 7번과 2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2번 정도는 우성식 또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경주권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금일은 서두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3위가 먼저 같습니다. 372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호수급 결승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 1번, 2번, 3번, 5번이 파업 선수죠. 김철민, 최병길, 류근철은 비파업인데 최병길하고 김철민은 동광주 팀에서 또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두배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 중에서는 장우준이 힘을 써야 되고 비파업 중에서는 류근철이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먼저 내선을 잡는 선수들이 이래저래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순발력 면에서는 뭐 류근철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류근철이 먼저 힘을 쓰고 최병길을 몰고 가고 최병길의 뒷자리를 김철민이 막혀나가면서 후미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 6번, 4번 순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뒤를 5번이라든지 5번이 막혀나가면서 넘어서려고 하거나 3번과 2번이 막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근철 일단 전일은 류근철이 힘을 쓰고 최병길의 동반 입상 주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금일도 류근철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최병길을 몰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일보다는 또 류근철이 좀 더 빨리
빠른 타이밍을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끝까지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최병일이 직선에서 넘어서는 작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김철민도 마크되면 후미 견제 후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6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동강주 쪽에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에서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의 선행감이 좋다면 6번이 몰가서 직선 추입 짧게 가거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타이밍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류근철보다는 김철민과의 협공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6번과 7번을 차선으로 6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죠. 장우준이 먼저 내선 잡습니다. 2번하고 3번이라든지 1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류근철 믿다가 최병길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득점은 정경규가 앞서 나가고 있어. 하지만 연이틀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전일도 유선우가 후미 견제 후 직선에서 차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정경규가 때렸기 때문에 유선우가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금일만큼은 장우준이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득점은 정경규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유선우가 몸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한번 비파업 완승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득점 높은 정경규보다는 컨디션 좋은 유선우를 좀 더 인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위하고 3호죠. 3위하고 3호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나누어서 3위, 3호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파업의 완승이라고 한다면 3위하고 3호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비파업의 완승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6번과 4번 동광주죠. 6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보다는 저는 류근철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최병길 몸 상태 좋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최병길 권해드려서 100배가 넘는 이병까지 적중시켜 드렸었는데요. 컨디션 좋은 최병길의 선정 가능성 쪽에 이번 편에서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을 먼저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유랑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유랑 잘 준비했습니다. 전일도 첫 경주부터 고배당 코너에서 80배가 넘는 2변을 적중시켜 드렸습니다.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